안녕하세요. 저는 맨디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의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기의 장 건강 상태를 한눈에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장내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신생아의 장에는 태어날 때 거의 미생물이 없어요. 하지만 출생 직후부터 모유, 분유, 그리고 주위 환경을 통해 미생물이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하죠. 특히 영세 아기의 장에서는 비피도박테리아라는 유익균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균은 모유나 분유 속 성분을 먹고 자라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소화와 영양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기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영양소도 충분히 흡수되려면 장내 미생물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유익균이 많을수록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배앓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면역력을 강화해줘요. 혹시 아기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긴 적 있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바이러스와 유해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셋째, 정서와 기질 형성에도 영향을 줘요.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된다고 해요. 따라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아기가 쉽게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넷째, 배변 활동을 조절해줘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변비나 설사 없이 편안한 배변 활동이 가능해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장내 미생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변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의 색과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영양소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도 영향을 줘요. 특정 미생물이 부족하면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의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장내 미생물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과 기질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기의 장내 미생물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검사 결과 리포트 구성을 살펴볼게요. 첫째, 성장기질 유형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이 성장과 기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둘째, 미생물 형성 단계에서는 아이의 연령대별로 장내 미생물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세한 이야기에서는 각 항목별 우리 아이의 미생물이 건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넷째, 번외 이야기 히어로 편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의 검출 여부, 악당 편에서는 기회감염균, 병원균의 검출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양소 균형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천 식재료를 제공해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텝 1. 종합 결과에서 성장기질 유형 확인하기. 먼저 우리 아기의 성장기질 유형을 확인해 볼게요.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의 성장과 기질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검사 결과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 비율을 분석해서 4가지 기질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장내 미생물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성장 패턴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어요. 스텝 2. 성장과 기질 이야기 읽어보기. 성장과 기질 이야기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이 건강과 기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요. 특히 기질 분석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을 바탕으로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돌고래 중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알려줘요. 물론 기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스텝 3. 미생물 형성 단계 확인하기. 우리 아기의 몸과 머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도 함께 성장해요. 특히 첫 돌까지는 장내 미생물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장내 미생물은 3가지 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유입기로 0에서 4개월에 주로 이 단계에 속해요. 이 단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해요. 특히 모유 수유를 하면 비피도박테리아가 풍부해져 아기의 면역력이 강화돼요. 비피도박테리아는 우유 성분을 좋아하는 미생물로 신생아기의 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익균 중 하나예요. 이 미생물이 많을수록 면역 체계가 더욱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미생물의 종류가 아직 적지만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형성돼요. 두 번째 단계는 발전기로 5에서 8개월이 여기에 속해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는 시기죠. 이전까지는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특정 유익균이 우세했던 장내 환경이 이유식을 통해 새로운 미생물들이 유입되면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 변 상태가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이유식 단계에서는 소화기관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면서 배앓이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변의 색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유식을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는 변화기로 9에서 12개월이 여기에 속해요. 이제 우리 아이는 다양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미생물과 만나게 되고 여러 경로로 유입된 미생물들이 장내에 자리 잡게 돼요.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비피도박테리아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처럼 아기의 장내 미생물은 성장 과정과 함께 변화해요. 검사 결과는 대략적인 지표로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이의 검사 결과에서 원령에 맞는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텝 4. 자세한 이야기에서 장내 미생물 상태 확인하기.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은 면역력, 소화, 감정, 수면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검사 결과에서 자세한 이야기 부분을 보면 우리 아이의 미생물 균형 상태가 양호, 보통, 주의로 평가돼요. 양호는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보통은 또래와 비슷하지만 주의 단계로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주의는 특정 미생물이 부족하거나 많아 균형이 깨진 상태로 건강을 위해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각 항목 그룹별로 대표적인 미생물을 살펴보면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장 건강을 살펴볼게요. 장벽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건강한 장벽은 유해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소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바로 페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예요. 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을 생성해요. 대장암 예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익균이죠. 이 미생물이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면 장벽이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부족하다면 장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의 신체 발달에도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은 대근육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돼요. 이 미생물이 많다면 대근육 발달이 늦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의 활동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 미생물이 적다면 근육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대근육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꾸준한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스텝 5. 히어로편과 악당편에서 우리 아이의 유익균과 유해균 살펴보기. 우리 아이의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존재해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을 히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균을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장내 환경이 건강하려면 유익균이 충분해야 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유익균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히어로편,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유익균 알아보기. 히어로편에서는 우리 아이의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유익균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균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검사 결과에서는 각 유산균의 기능성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유익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유익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장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악당편, 우리 아이의 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균 살펴보기. 악당편에서는 병원균과 기회감염균의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미생물들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특정 환경이 조성되면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유해균이 많아지면 감기나 장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해균이 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장내 미생물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스텝 6. 장내 미생물 관리해주기. 우리 아이의 장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검사 결과에서 제공하는 영양소 균형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이 항목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추천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유를 먹이는 아이라면 엄마의 장내 미생물도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섭취하면 좋은 식재료까지 함께 추천해주죠. 분유를 먹는 아이라면 영양소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라면 검사 결과에서 제한하는 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재료를 이유식 재료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장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추가적으로 0세의 아기들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개월마다 한 번씩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때 미생물 형성 단계 변화와 각 항목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의 균형 점수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변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변의 색, 형태, 횟수를 체크하면서 장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장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아이의 장 건강은 평생 면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부터 건강한 장을 위해 함께 실천해 볼까요?